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아침, 운명의 날. 자, 운명의 날이 시작됐다. 운명의 날 아침 증시각도TV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짝 한마디, 불안 속 눈치 보기. 예, 불안 속 눈치 보기. 자, 뭘 눈치 보느냐? 그냥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거로 지금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자, 시장 분위기 보죠. 어제하고는 사뭇 달라졌어요. 시장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했다. 빠진 종목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했다는 거, 피미지닷컴의 그림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오랜만에 조금 올랐고요. 네. 네, 오히려 뭐 그동안 그나마 좀 괜찮았던 유통 주식들이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 뭐 은행주들 좀 빠지고 그랬습니다. 네, 유틸리티 빠졌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인데 7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75bp를 실제로 오늘 저녁에 올려준다면 충격은 단기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죠. 물론 언급에 따라 틀릴 거예요. 자, 이번만 75bp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게 안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빠진 만큼의 일부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페드워치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바뀌었습니다. 아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만 해도 50bp가 거의 90몇 프로였는데 이게 확 뒤집혔는데요. 꽤나 많은 언론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75bp 인상을 점치고 나섰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캐피탈 이코노믹스, 뭐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뭐 등등등 해서 뭐 비레크먼, 비레크먼 얄미워 죽겠어. 잘생긴 얄미운 남자 비레크먼이죠. 그런 사람들이 75bp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다음 달도 비레크먼은 75bp 인상해야 된다. 푼 많이 들고 있나 봐. 네. 풋이 가끔씩 매력적이긴 한데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서 먹는 개념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은행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강력한 파급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이 윌리엄 더들리의 발언이 더욱더 75bp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시점이 오묘했었죠. 지금 이 기간, FOMC 전 일주일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블랙아웃 기간. 무슨 블랙아웃? 연준 인사의 발언을 못해. 언론사와 인터뷰 이런 것 안 해. 못해. 네, 뭔가 힌트를 줄 것 같으니까 블랙아웃 기간을 정했는데, 갑자기 이때 과거에 상당한 실력자이자 영양가였던 뉴욕 연총재, 뉴욕 연총재 의장, 부의장 다음이 뉴욕 연은총재, 뭐 이런 서열 느낌이 있죠. 서열이 있죠. 뉴욕 연은총재인데 당연직이잖아요. 항상 투표권이 있는 이 뉴욕 연은총재가 이런 발언을 블랙아웃 기간에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했잖아. 근데 블랙아웃 기간에 커뮤니케이션 못 하잖아. 그래서 더들리의 입을 빌려 빙의하셨구나, 연준이. 그랬구나 라고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각에는 연준이 50bp가 아닌 75bp로 결정할 것 같다. 지난주 지표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더 불안하게 하는 소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시장이 맞네 그거였네 하면서 어제도 휘청했지만, 네, 그 어제 휘청했던 게 이것들에 대한 공포감. 원래 맞기 전이 가장 아프거든요. 맞고 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밥도 먹기 전에 침이 질질 나지 먹으면은 괜찮아. 그런 거야. 항상 이거는 뇌의 중추핵을 건드려서 기대감이 있을 때, 또는 기대감이 뒤집어 보면 저쪽 편에서 보면 공포감이죠. 기대감 또는 공포감이 있었을 때 뭔가 활성화되는 게 두뇌 작용인데, 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어제, 그래서 시장이 패닉을 맞았고 투매를 맞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만약에 진짜로 오늘 75bp 인상을 한다면 그 자체로는 시장의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발언이 문제인 거죠. 7월달 우리 어떻게 할 거야? 7월달도 계속 이렇게 높으면 75bp 할 거야. 그럼 한 방 더 빠지겠지, 시장이.
뭐 그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일단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은 약간 추스리겠죠.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발언들과 등등등등등 합쳐서 페드 워치에 오늘 저녁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는 페드 워치의 가능성이 94%. 띵. 자, 94%. 자, 이 말은 실제로 75p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그 생각했던 것이 구현되는 거니까 충격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7월 달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75bp 인상 가능성은 별로 없었어요. 페드 워치에. 거의 대부분 50bp였고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냥 50bp 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0bp 그냥 50 아니 지난달에 50bp 이번 달에 50bp 다음 달에 50bp 하면 이거 자체가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3달 연속 50bp는 적은 게 아니니까 1.5%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을 94%까지 반영하는 흐름으로 확 변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충격을 일단 먼저 반영했고 오늘은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는 불안 속 눈치 보기. 불안 속 눈치 보기가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S&P는 0.38% 빠졌어요. 3,735. 그 다음 다우존스는 0.5% 빠져서 33,364. 나스닥은 오히려 0.18% 올랐죠. 1,828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기가 참 오묘했다는 건 진짜 있어요. 시기가. 게다가 말을 내 생각에는 75bp 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이것도 시나리오 상에 있는 걸 수도 있죠. 형이 가가지고 좀 더 세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50bp 얘기하면 시장이 환호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오늘 저녁에 50bp 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 반등하겠지. 반등 안 하겠어? 반등하겠지. 응? 네. 네. 그렇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얼마나 가겠어? 네, 얼마나 가겠어요. 하락이 계속 가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근데 뭐 보통 하락은 조금 뭐 자르는 흐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식 시장은 뭐 혼조죠, 혼조. 채권 시장 어떻게 되죠? 패닉에 빠졌습니다. 채권 시장. 자, 오늘은 3개월짜리 물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죠. 3개월짜리는 얘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요번에 50bp 오르면 1.5가 되는데 기준금리가 빨리 1.5로 향해 올라야지. 오르겠죠 뭐 이랬죠. 근데 계속 1.1, 1.2 이래서 되게 밑에 있네 이랬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80이에요. 응? 1.80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이제 50bp 올리면 1.5가 되는데 3개월물이 1.8이 됐다는 건 뭐냐면 채권 시장은 이번에 75bp 올리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3개월물이 1.8이니까. 그쵸? 시장 분위기 뭔지 아시겠죠? 채권 시장, 이게 어제요. 1.6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뭐 1.5가 안 됐잖아요. 폭발적으로 지금 단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50bp가, 3개월물이 50bp가 올랐다니까? 3개월은 뭐 캐리를 끌고 가니까 상관없죠. 그냥 많이 이자 따먹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거 트레이딩 하는 애들은, 전사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가격 변동이라니요. 네, 엄청난 가격 변동이 이루어진 거고요. 3개월물이 1.8인 걸로 봐서는 만약에 내일 75bp 올리면 콜 기준금리가 1.75가 되니까 그걸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 그렇게 반영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따봐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아주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법석 브루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난리가 났었는데 10년물이 어제 3.36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지금 3.479 뭐 11bp, 12bp 정도 오른 건데 이제는 10bp 오르는 게 지금 일상화되는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 언제 이런 게 있었지?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2년물 어제 3.36이었어요. 근데 3.43 얘는 어제 워낙 많이 튀었기 때문에 조금 덜 튀었고 30년물은 3.35에서 3.43 네, 5년물은 어제 3.48에서 3.60으로 얘도 한 12bp 정도가 튀었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 그럼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겠죠. 당연히 달러 들고 있으면 많이 준다니까, 뭔가를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20년 내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105.48을 기록했고요. 장중에는 105.66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가 그렇게 약세였던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유로는 어제 101.041이었는데 오늘도 1.041.5. 네,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달러는 어제 105.20에서 105.48, 장중에 105.66까지 갔고, 그럼 누가 약세였겠어요? 네, 누가 약세였어? 뭐 파운드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뭐였죠? 네, 일본 엥아가 약세입니다. 134.45에서 135.38로 자 피부로 느껴지시기에 100엔당 960.43에서 100엔당 952.29로 엔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위안은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6.779로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 났다가 6.753로 오히려 강세 돌았고요. 원화도 마찬가지죠. 1291원 50전에서 1289원 26전으로 오히려 소폭 강세로 가겠습니다. 자, 갔습니다. 자, 유가는 오히려 좀 빠졌어요.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2.8, 알루미늄 2.5, 팔레듐 0.6 올랐고요. 소매 가격 1.97 떨어졌고, 대두 가격 0.56, 그 다음에 옥수 가격 0.14%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WTI는 고공행진했죠. 자, 금도 1810불이에요. 1850에서부터 60에서부터 상당히 밀렸고요. 비트코인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또 다른 패닉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다지 크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2000년도 닷컴 버블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닷컴 버블에서 주가가 얼마 날라갔죠? 한 8, 90% 날랐어요. 지수가 8, 90% 날라갔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경기의 불황이라든가 문제가 생겼나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버블이 꺼진 걸로 끝났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에 타격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고, 대신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거지됐죠. 그런 거지되고,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 거지됐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긴 하지만, 이게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영향력은 아주 소폭에 그쳐서 찻잔 속에 뭐 흔들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WTI가 드디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게 빠진 거냐? 장중에 고점이었어요. 123.66이었습니다. 장중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18.56으로 지금 거래 중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 의회가 석유 기업들의 연방 부가세를 부가세를 때리려고 검토한다라는 뉴스 때문인데요. 기존 법인세 내던 거에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똑같은 법인세를 한 번 더 때리겠다라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훅 빠졌습니다. 근데 상승 요인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유가 상승을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진짜 얼마나 즐기면서 이거 갖고 노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뉴스가 주가를 크게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렸는데, 상승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 리비아 원유 공급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위를 하면서 주요 원전들이 셧다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존에 12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하던 리비아가 이제 110만 배럴이 감소되면서 겨우 하루에 10만 배럴 공급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펙의 하루 생산량도 오히려 줄었어요.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현재까지는 지금 5월 달까지는 계속 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루에 5월 하루 공급량이 전달보다 17만 6만 배럴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랬죠. 그래서 하루 2,850만 배럴 평균적으로 오펙 기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리비아가 이 중에서 그 18만 6천 배럴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총 17만 배럴 줄었는데, 그 중에 18만 배럴이 리비아에서 줄은 거라서 리비아 감소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도 좀 줄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1,050만 배럴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유가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설비 증설이 별로 없었어요. 어제도 어떤 한 분 관련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추궁이었지. 지금 그
첫 번째 단,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그 파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제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래킹하는 거, 이게 각각 다 다른데 처음에 채굴하는 쪽에서의 설비 증설이 있었냐? 없었다. 없었죠. 왜 좌초자산이라 그러잖아, 자꾸. 그냥 사우디도 막 태양광 달아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중동 국가들 원자력 발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초자산이라고 자꾸 하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세 막 계속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설비 증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팍팍 못 올리고 미국 같은 거는 쉐일이 늘긴 늘고 있는데 2020년에 한번 대거 그냥 도륙당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 거덜났거든. 돈 빌려준 투자자 다 거덜났기 때문에 쉽게 못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달러 이 정도에서는 늘기는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원래 생산하는 애들의 캐퍼시티의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가가 문제라서 그래서 사우디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우디를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달러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 한 방에 끝나죠. 지금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왜 떨어졌을까? 맞아. 유가 120달러는 비싼 거였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몰라요. 세상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PPI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전월에는 이게 10.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은 전년 대비 10.9%, 요번에는 5월달은 10.8% 올랐습니다. 조금 줄어들어요. PPI가. 네. 그 다음에 3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는 11.5입니다. PPI는 떨어져요. 근데 순서는 그렇죠. PPI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CPI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패닉하고 있는 이 상황 75p를 올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94%인가가 75p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과연 75p 올렸을 때 나중에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책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50bp를 다음 달까지 그냥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2달간 지켜보고 또 그 다음에 9월달에 50bp 올릴지 그때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까봐야 하겠죠. 어쨌든 PPI는 6개월 연속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3.1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 4월은 코로나 바로 끝난 직후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 금리 상승에 의해서 기업들의 전망이 많이 죽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요 쪽의 설비 증설 쪽, 그러니까 소기업들의 설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뎌질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수요 쪽의 그 인플레이션 요소들을 기대 인플레이션 좀 꺾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6월 15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